빌더버그 회의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다음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세계는 미중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미국을 도저히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는 전략이 뭐다? 핵무기 전쟁과 세균전이에요. 이 두 개를 지금 움직인다고.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도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미국에다가 중국 유학생들을 보내서 기술을 훔쳐가지고 중국에 계속 갖다 주면서 세균 개발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은 서구의 엘리트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바라볼까? 입니다. 어떻게? 자, 이게 2019년에 있었던 빌더버그 회의 장소입니다. 작년에 여기서 회의가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서구 엘리트들의 회의죠. 이게 바로 2019 빌더버그 컨퍼런스의 주요 어젠다인데 제가 일부러 빨간색을 쳐놓은 거는 오늘 제가 방송에서 관련이 있어서 합니다. 내가 중요한 거 몇 개 빼는 것도 있네. 어쨌든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안정적인 질서, 전략적 질서. 이게 뭐예요? 신세계 질서지 뭐야. 그 다음 차이나, 중국의 문제,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주 방위군을 지금 만들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럽의 미래, 러시아. 그 다음에 인공지능 앞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윤리,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사이버 공격.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그리고 자본주의의 미래. 그 다음에 그 소셜 미디어의 무기화. 악플, 댓글 부대. 요즘 제가 가장 많이 공격당하는 게 바로 이거죠. 웨퍼나이션 오브 소셜 미디어. 저를 공격하는 악플러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어젠다를 가지고 모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빌더버그 회의에서 하는 어젠다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댓글 한번 봐야지.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그래도 한 절반 정도인 것 같네? 자,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찬성입니다. 뭘 반대해? 여러분, 이제 슬슬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여러분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빌더버그 회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이죠? 한번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한번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해보세요. 빌더버그 회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어때요?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정부다? 그래. 네.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아슬아슬하다, 굿, 나쁜 거. 나쁘다는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네? 좋다는 것보다. 그냥 이거를 도구라 생각하십시오. 좋고 나쁨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정책이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야겠다는 어젠다예요. 여기서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왜냐?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연이라는 거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고 했죠. 이 세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벌어지는 온갖 악의다툼이 지금의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아까 슈퍼 인텔리전스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대규모의 역병, 전염병, 학살 이런 것들 가장 비인도적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가장 인도적인 활동을 유지시켜 나간다 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좋다 나쁘다는 없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그러면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소위 한국의 우파 사람들 입장에서 이 회의에 참석하는 놈들은 여러분 한국의 우파들 입장에서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회의에 참석하는
네? 나쁜 것, 좋은 것, 나쁜 것, 나쁜 것, 나쁜 것, 굿.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좋은 거요. 우파 쪽으로 나쁘다. 우파 이득이 되면 그걸 반반.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가장 전 세계를 아우르고 강력한 세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입니다. 슈퍼파워. 이 슈퍼파워는 미국이 존재하는데 빌더버그라는 회의가 따로 열려서 세계의 어젠다를 결정하겠다? 미국의 입장에서 빌더버그 회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질서가 있잖아요. 미국이 원하는 질서에 어긋나게 그 서양의 엘리트들이 만드는 별도의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조직인지, 미국에 반해서, 아니면 둘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이런 걸 봐야겠죠. 네. 아, 지들이 뭔데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여러분들, 그 태극기 집회할 때 보면 성적이 많이 흔들잖아. 근데 성적이 많이 흔드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 성적이 흔들면서 맨날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뭐 이번에도 부정선거 관련돼서 뭐 미국에다가 뭐 재판 같은 거 아니면 뭐 편지를 보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왜요? 하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진짜 음모론,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림자 세계, 장막의 세계에 안다고 하면서 떠드는 사람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말의 논리가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저렇게 말하지?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2019년에 여기 써있죠. 5월 30일서부터 6월 2일 사이에 스위스에서 빌더버그 회의가 열렸습니다. 호텔 이름은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책임 못 집니다. 발음은 파르몽트 르 몬트레흐 팰러스입니다. 저 발음 책임 못 져요. 여기서 열렸는데 참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맨날 키신저 개새끼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옛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죠. 베트남에서 호치민을 미국이 지원한 전략은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그때 막 개거품으로 박사님 어떻게 박사님 헨리 키신저의 생각을 동의하세요? 그래서 왜요? 그런 거지. 왜? 뭐 문제 있어야 돼. 그 사람은 야 막 그런 거야. 그래요? 근데 나라도 그렇게 결정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 박사 일루미나티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둘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말이 왜 이래? 하는 거예요. 어떤 미국이라는 국익이라던가 아니면 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에 대한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전 지구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맞는 결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 참 진짜 골치 아프네. 이런 왜? 골치 아프네. 그래서 제가 얘기잖아요. 큰 그림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참 애매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은 나토 총장도 나옵니다. 키신저도 나와요.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오도 나옵니다. 전 CIA 국장이기도 했죠. 트럼프의 측근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말할 거예요? 아, 트럼프 대통령은 아닌데 폼페이오는 저쪽 사람인가 보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요게 그래서 요 당시의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타임즈에 보면은 여기 보면 폼페이오 쿠슈너가 빌더버그 회의에 참가했다. 쿠슈너가 누구예요? 이방가 남편 트럼프의 사위가 쿠슈너예요. 자, 요게 바로 당시의 영상이에요.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죠. 지금 내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리는 사람. 딱 모습 봐도 보이죠?
진짜 참석했어요. 그쵸? 진짜 참석했다고.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 참석했어. 그쵸? 확인? 자, 뭐든지 검증과 확인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쿠슈너만 왔나? 이방카드 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거 알았어. 폼페오는 네오콘이었다. 오케이, 패스. 자, 쿠슈너랑 이방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 맨날 그랬잖아. 막,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좀 없애주세요. 부정선거 좀 밝혀주세요. 어때요? 아, 저가의 동침이다? 아, 그러세요? 뭐, 어쨌든 쭉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씩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질문한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그죠? 신문에 다 이미 난 거예요. 공식적으로 난 거예요, 이거는. 네. 한통속이다 아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악론으로 보니까 자꾸 이상해지는데, 선악론 없습니다. 네. 선악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뭐 이방카 이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진짜. 야,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 와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다니. 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하면서 음모론 얘기하고 지금도 뭐 어쩌고 문재인 얘기하고 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대역이에요? 응? 자, 이거 없어서 뭐다? 이제 그때 당시에 2019년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몇몇 주요 인사들만 제가 뽑았어요. 미국 사람으로만. 헨리 키신저 유명하죠? 네. 이 사람의 주장에 내가 굉장히 관심이 가요. 왜냐? 저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미 의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과 종교적 우파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아니다. 저랑 생각이 똑같아. 한국 의회에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종교적 지도자는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부딪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지. 야, 그딴 식으로 해도 되겠어?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사실 조심스러운 진보주의자이다. 사회가 지나치게 빨리 개혁될 때는 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사회가 전혀 개혁되지 않을 때는 온건한 변화를 촉진하는 사람이다. 오, 괜찮은 말이네. 왜? 나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활동하면서 맨날 부딪히는 게 그냥 뭐라 그래요? 내 활동을 방해한 자들이 과연 좌파들일까? 제 활동을 방해한 자들은 우파 아니에요? 내가 맨날 그러잖아. 우리 새벽당 활동할 때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애들이 누구야? 우파 애들이라고. 그쵸? 네. 이런 걸 보면 이 키신저 나랑 생각이 정말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또 아까 얘기했듯이 쿠슈너. 네. 트럼프 행정에서 SNS를 담당했습니다. SNS를. 인터넷, 트위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그거를 갖다가 선거를 이겨버렸죠. 그거를 할 때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트럼프의 사위예요. 그쵸? 자, 그리고 닉 보스트롬. 이 책을 쓴 사람. 슈퍼 인텔리전스. 이 책을 쓴 사람도 참가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주로 여기 보세요. 닉 보스트롬에서 스웨덴어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 스웨덴 사람입니다. 스웨덴 사람. 이거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스웨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철학자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이다. 인류 원리에 관한 업적으로 알려진다. 런던 정경대에서 2000년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회지와 일반 잡지에는 논문과 기사를 쓰면서 여러 미디어에도 등장하고 복제, 인공지능, 정신전송, 의식을 전송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인체 냉동 보존, 나노기술, 모의현실, 즉 가상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초인문주의 관련된 말을 했다.
여기에 나옵니다. 이 책 내용이 솔직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샤먼 바이블하고 너무나 똑같아. 근데 한번 만나보고 싶어. 당신 그런 생각 어디서 얻었어? 나는 이런 것들을 고대사를 통해서 찾아냈는데 이 사람은 현대 과학기술을 통해서 재현하고 있죠. 길은 달랐으나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것도 알고 있네.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보면은 매튜 트로핀 이런 사람 보면 Director for China National Security Council입니다. 중국에 관련된 거를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매튜 다니엘 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피터 티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 피터 티엘.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세요? 피터 티엘? 피터 티엘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사람이 TV에서 1950년대에 있었어요? 그래? 이 사람이 페이스북도 갖고 있고, 그 다음 페이팔의 창시자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가 이번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후원을 해준 강력한 실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실세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피터 티엘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헐크 호간 아세요? 헐크 호간? 저 옛날 때 WWF 좋아했거든요. 그 상세맨 맨날 이거 하잖아요. 흉내내잖아. 헐크 호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헐크 호간이 예전에 그 헐크 호간의 딸이 흑인 남자친구가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짝짝꿍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흑인 비하 발언했다고 한번 헐크 호간이 된통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헐크 호간이 또 무슨 친구의 여자 아내랑 또 이렇게 간통하다가 또 비디오 찍혀갖고 또 유출되고 해서 뭐 난리 부르스가 난 적이 있어요. 스캔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여기 보면은 그러나 2015년 8월 그는 자신의 SNS에서 흑인 인종차별 문제로 WWE에서 WWF가 WWE로 변합니다. 간간히 출연하다 WWE에서 쫓겨나며 명예의 전당에서 퇴출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모든 기록이 다시 복원되었다 해서 이게 흑인 인종차별 문제 나는데 자기 딸이 흑인하고 연애한 거에 대해서 막 흑인 깜득이라고 욕을 막 했거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서 쫓겨났었는데 이게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02년 NWO 하필이면 약자가 뉴월드 오더야. 다시 컴백하여 복귀 레슬매니아로 18에서 덜 아까 시합해서 패전 선영역 이런 기록이 쭉 나와. 그래서 포르노 비디오로 유출이 돼서 다시 명예훼손 입었는데 이게 여기 어디에 안 나오나? 여기는 나옵니다. 여기 요거 고커 소송 무슨제 요거 이 고커라는 회사와 헐크 호간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겨요. 소송에서 이기는 바람에 여기서 보면 2017년에 다시 모든 명예가 회복되고 명예의 전당에 헐크 호간을 다시 걸었다는 얘기가 이 고커 소송 사건이에요. 근데 이 소송 사건이 일어났을 때 헐크 호간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피터 티엘입니다. 이 사람이 헐크 호간을 도와줬어요. 근데 이 피터 티엘이라는 사람도 고코라는 미국의 미디어 업체와 마찰이 있었거든. 그래서 일종의 대리 복수를 헐크 호간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다? 이 피터 티엘은 트럼프의 지지자예요. 아주 열성 골수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돈까지 어마어마한 금액을 후원한 사람이에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그리고 헐크 호간도 마찬가지. 헐크 호간도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되고 싶다고도 밝혔다라고 나오는데 했어요. 네. 그래서 피터 티엘과 헐크 호간은 둘 다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이고 그리고 고코라는 회사와 악연이 있었어.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버린 거죠. 그 고코라는 회사는 그래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랬던 에피소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했죠. 그래서 이 고코라는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해준 강력한 후원인이에요. 돈 많이 썼어요.
여기에 나오나? 여기 나오는데, 자, 여기 내가 빨간색 쳐놨죠? 요거. 뭐예요? TL은 스털링 커미티. 스털링 커미티라는 게 뭐냐면 빌더버그 그룹에 있는 그 조직위원회거든요. 거기 멤버입니다. 빌더버그 정식 멤버예요. 이 사람이 트럼프를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밀어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페이스북의 주주예요. 뭐 팔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SNS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야. 페이스북에. 그런데 아까 했듯이 이방카의 사위인 쿠슈너는 SNS를 통해서 트럼프를 홍보했다고 했어요. 이 사람도 SNS 관리 주식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이 연결되죠. 벌써 그림이. 예, 트럼프 선거를 할 때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그렇죠? 예. 아, 주가복을 개박살내야 한다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보고 계신 겁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림을. 예. 자, 그래서 피터 티엘이 이렇게 1.25 밀리언 달러, 한 11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당시 유일한 IT 쪽에서는 지지자였나? 그랬을 겁니다. 이 사람도 2019년 5월달 빌더버그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인 피터 티엘,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 그 다음에 트럼프의 오른발인 전 CIA 국장이자 현 국무부 장관인 폼페이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갔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는 재선 통과됩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아, 뭐 착각했군요.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박사님, 뭐가 말 돌리시는 것 같은데, 본론은 순행에서 살라는 건가요? 뭐,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가보세요. 죽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는 좋다 나쁘다가 없다예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모임을 하는 것이고, 그 결정 속에서 세계의 국가의 민족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트럼프가 되나 오바마가 되나 관심이 없다고요? 아니요. 관심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익을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 나라나 그 민족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익을 항상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익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는, 정치라는 건 무엇이다? 윗사람들끼리의 피비린 나는 전쟁이야. 단 그것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안 끼치고 국민들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만 해주면 된다예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양권이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각각 한 명씩 참가했어요. 이번에 각각 한 명씩. 한국은 없었어요. 그래서 잘 처신을 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갈 수 있어요. 진짜 가는 겁니다. 이번 어젠다에서 다행히도 얘네들이 타겟으로 삼은 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패권 경쟁에서 지면서 몰락을 하게 된다면 파괴 속에서 엄청난 부와 풍요로움이 탄생합니다.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쪽에게. 한국도 떡거물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하는 걸 보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거대한 대지를 도살하는데 우리도 같이 포크와 나이프를 가져가서 잘라 먹어야 되는데 이 미친놈들이 자기도 엎드려갖고 배째라고 나도 스키다시로 가져가세요. 이 짓을 하고 있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애들 제정신이야?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고 싶어? 우리 망하게 할 거야? 근데 이 얘기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세상의 흐름을 모르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세상의 질서라던가 현실이 아름다워? 현실은 잔혹하고 무섭다예요. 근데 이 개념 없는 것들이 이따 식으로 행동해? 무언 놈의 외교를 이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냥 자꾸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이따 식으로 자꾸 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에? 얘기하죠. 세상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 중국의 13억이 갖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장악하고 있는 소비시장, 공산품, 자동차, 핸드폰 판매하잖아요. 이게 무너진다면 그 혜택은 누가 먹는 거예요? 중국의 파괴 속에서 우리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안 할 거야? 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망하거나 말거나 내가 뭔 상관이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니까. 그것도 이번에 세상이 하나로 묶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거되게 되면은 진짜 완벽한 빅브라더 사회가 열릴 수도 있어요. 완벽한 빅브라더 세상이 열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빅브라더 세상이 열릴 수도 있는 이 엄청나게 간당간당 위험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싸우세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이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거의 고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건 전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도덕률 싹 빼고 얘기한다. 국제관계에서 도덕률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구조의 상위권에만 있게 되면은 그게 평생 황금 숟가락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이 이번에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게 그냥 안정된 거의 반영구적인 고정수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라고. 그래서 정신 차리려 하는 거예요. 이건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다예요. 우리의 국익을 생각하라야. 이런 제 생각이 문제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는다니까. 세상이 내 맘대로 되나요? 저희도 보십시오. 제 조직 맨날 뒤통수 치고 배신한 놈들 천지지 않습니까? 이 이권이라는 황금 사과가 있으면은 이거를 서로 따먹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심지어 가족까지.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러한 냉엄한 현실을 무시한 채 성인 도덕군자인 것처럼 마음을 비우고 이웃을 생각하고 착한 마음 가지세요. 그게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현실은 이렇다예요. 현실은 이렇다. 이 현실을 더럽다, 족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흐름에 몸을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거가, 제가 국제학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진짜 빅브라더 싸우지 말라는 겁니까? 싸우세요. 근데 어떻게 싸우냐의 방식을 현명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빌더보고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역으로 질문할게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께서 빌더보고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김 박사 저 새끼 저거 변절자 나쁜 새끼 막 이러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거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고 맨날 흔들어댄 성조기 트럼프 대통령이 저러한 측근들의 저 빌더보고 회의 참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개인이고 만만하니까 나는 욕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 좋은 뜻이 있겠죠. 다 생각이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고. 댓글, 염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이게 정말 복잡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관계는 정말 복잡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딱 잘라서 선, 악, 사탄, 악마 이런 거 없다니까. 그러냐, 국제관계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국제 정세, 질서의 흐름이 안 보이고 이 정확한 국제 질서와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상한 정책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외교 정책을 만들어내고 현실을 보려니까 하는 거예요. 현실은 아름답지 않다예요. 네? 자, 통과할게요. 이게 나오잖아, 이렇게. 트럼프의 최측근이라니까. 네? 네. 머리가 아프십니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십시오.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이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예,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게 알고리즘님이 선악이 없다라고 퀘스천 마크 했는데, 네, 없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선과 악은 없어요. 자연계에서는.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 죽으면 안 되고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죽어야 된다 생각하죠? 그건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가치. 자연이라는 가치에서 봤을 때 착한 사람이 죽건 좋은 사람이 죽건 상관없이 그 죽은 시신이 땅에 묻히면 썩으면서 거름이 되고 그 거름이 기반이 돼서 밀이나 쌀이 자라고 그거를 또 동물이 먹고 우리가 먹으면서 또 우리가 이 사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 그래서 이 슈퍼 인텔리전스 이 내용에 보면은 불교적 철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 이런 거 어떻게 알았지 하는 거야. 왜? 세상을 선과 악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의 자연 현상과 흐름으로 봐라.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속에 세상을 끼워 넣으려 하지 말고 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해요. 그것이 중요하다예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세상은 어려운 겁니다. 세상의 일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피터 티에르와 함께 이렇게 이 인터뷰 기사예요. 지금 이렇게 같이 있죠? 인터뷰 기사.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무역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언을 했어요. 중국 견제 이런 거 다 이 사람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르고 간 겁니다. 그 다음 고코 사건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 사람 페이스북 그거잖아. SNS를 통한 정치.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피터 티엘이 페이스북의 주주라고 했죠? 영향력 끼친다고? 페이스북에서 뭐 하고 있죠? 암호화폐 만들잖아. 근데 여기도 보다시피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피터 티엘은 얘기하고 있죠? 페이스북에서 만드는 암호화폐가 뭐예요? 리베라인가? 아, 리브라. 그쵸? 하고 있잖아. 응? 하고 있잖아. 어떤 분이 트럼프는 내 편, 크크크 기독교인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을 이해 못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러네. 세상은 오직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자신의 생존, 자신의 이익, 그게 바로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유전적 본능이에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맨날 얘기하면 페이스북, 아, 사탄, 악마, 어? 아, 주커버그 이 새끼. 근데 주커버그가 그 록펠러의 손자인 건 아시죠? 그건 아시죠? 근데 막 디스테이트 막 얘기했는데 갑자기 트럼프의 가장 큰 손 그리고 조언자가 빌더버그 그룹이야? 페이스북의 그거야? 그럼 주커버그랑 TL은 친구네? 사업적 동반자 관계에 있네? 근데 그 주커버그는 록펠러네? 록펠러면 당연히 빌더버그랑 연결되죠. 그러니까 피터 TL도 빌더버그. 이거 다 같은 그룹인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도와주고 있네? 이런 그림 안 보세요? 어려워져서 멘붕이라고요? 응? 아니, 저는 지금 소설을 쓰는 게 이거 지금 다 사실이라니까? 전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사실이잖아. 신문에 다 나 있는 내용이야. 음모론도 아니야. 응?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대안을 말해달라고요? 받아들이십시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기독교는 트럼프 편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여러분들이 기독교, 불교, 카톨릭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편가르기를 하고 성각을 얘기해봐야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 이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움직입니다. 네.